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1일 내란 수계 윤석열의 내란 특검법, 즉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는 국힘당발 내란 특검법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리가 장식용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건 생각도 아닌데요. 그냥 돌대가리인 거죠.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도라이 짓거리를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내란 공조당을 넘어선 내란 공범, 아니 이제는 내란 수계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이 미친 정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체포되고 파면돼 사형 선고받기 전 반드시 내란 공범당을 해체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두둔했던 그 어떤 인간들 모두를 싸그리 잡아들여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텐데요. 그게 이번 내란 사태의 완벽한 응징과 청산,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네.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히 수사 대상 부분인데, 네네. 그게 이제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특검법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 수사 대상 부분이 사실상 특정이 안 될 정도로 좀 광범위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마치 내란죄 관련돼서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비상계엄 사태 관련돼서 출동했던 군 지휘관 전원, 또 그와 관련된 경찰 수뇌부 전부 다 구속해서 지금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수사 받을 때 출석해도 전부 다 그 진술 거부권 행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 남은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 정도인데, 그 대통령조차도 경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공수처가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 수사 논란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영장을 통과하게 되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청구하면 검찰이 이때까지 무슨 영장을 한 번도 기각한 적도 없고 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공수처의 영장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이례적으로 이때까지 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왜 이번만 서부지방법원으로 피해 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법성 논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7호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뭐 군하고 경찰이 동원한 거 외에 지금 그 내란 행위를 선전성동한 행위라고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 법사위에서 제가 특정 안 하겠지만 여기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실 때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일반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비상계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그 일반 국민들도 다 내란 선전성동죄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반 거의 뭐 코에 거는 코걸이식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말한 프레임대로 얘기 안 하고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8호를 보면 대북 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은 북한이 굉장히 북한과의 서로 대치 국면에서 대응적 조치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치로 계속 역대 정부에서 계속 써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다든 이런 그 대북 정책은 안보상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마치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기간의 특정 없이 대북 정책을 마치 외환죄인 것처럼 규정한 부분도 이게 지금 정책을 수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10호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범위에 대해 가지고 내란 외환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란이나 외환죄로 이름 적어가지고 일반 국민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단체나 일반 유튜버들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해도 그 사건들 중에 가져와서 선별적으로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이 정도 어느 범위 내에서 내가 수사 대상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특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일반 검찰청과 민주당 산하에 하나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대 특검법을 보면 제가 드루킹 특검법도 한번 봤거든요. 총 호수가 4호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아요. 한 4-5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호수에 대해서 되게 선명성 있게 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사 대상이 뭐와 관련된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을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문하려고 했던 의혹 무슨 이런 의혹들도 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규명돼야 될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게 예단해 가지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대상 부분에 대한 유연성 여부를 정확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지는 트집 잡기와 물타기, 우기기, 진심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은데요. 부정하고 은폐하고 옹호하고 두둔하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6시간만 조사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왜 그냥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겨대지 그럽니까? 그냥 미치광이 집단입니다. 광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사단내고 있는 거죠.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란 공범 집단. 오죽하면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올 수가 있나 싶은데요. 국민을 정말 개 돼지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이 6시간짜리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내란 은폐법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강 원내대변인은 국힘당이 수사 범위를 줄인 자체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맹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생떼를 부리던 국힘당이 자체 특검법 내부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분노했는데요. 강 원내대변인은 6시간짜리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 힘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내란의 전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내란 수계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넘게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야육당인 10일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국힘당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포장지만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를 들자는데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강유정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주진우 국힘당 의원은 국힘당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현재의 민주당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런 정치 집단을 더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우라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무부 차관 네, 보시죠. 이거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제2요구서입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제2요구서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게 권력분리에 위반된다. 저는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검의 제도적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너무 수사 기간도 길고 수사 인력도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12조의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걸 브리핑하는 게 문제가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 그만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 라는 이유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야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권 가지고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군사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자, 볼까요?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6당이 다 수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거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